라고 하면은 분명히 부상 부위가 있을 겁니다. 그 부상 부위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요. 혼자 또는 2인이 있을 때를 대처가 다르는데, 만일 처치자와 부상자가 혼자이다 라고 하면 부상자에게 도움을 요청이 됩니다. 자기 발을 좀 잡아주십시오 라든가, 또는 2인이 있으면 다른 한 사람이 앞에 발을 잡아서 고정을 시켜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상급권 자체가 부상자의 환측, 즉 문제가 있는 쪽 반대쪽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그 삼각관의 꼭지점이 팔꿈치 쪽으로, 그리고 아래쪽의 삼각관이 부상 부위 쪽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려주시면 되고요. 편하게 후치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되도록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환자가 통증을 느끼지 않도록, 그러니까 부상자가 통증을 느끼지 않도록 고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목 뒤에서 팔자 매듭은 다 할 줄 아시죠? 팔자 매듭으로 고정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고정을 시킨 다음에 기본적으로 교재에서는 팔꿈치 있죠? 팔꿈치보다 약 5에서 10cm 정도 약간 위로 올리는 게 좋습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각관 끝은 보시다시피 손끝 마디가 살짝 나올 정도로 보이시는 게 좋습니다. 간혹 가다가 삼각관이 손끝을 다 덮는 경우가 있는데, 혈액순환 장애라고 혈관이 약간 순환 장애가 있을 때 그거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고요. 삼각관의 끝자락 있죠. 끝자락 부분은 돌돌돌 말아서 고정을 시켜주시고요. 그러면 일반적인 삼각관 처치는 마치게 됩니다. 근데 이 상태의 문제가 뭐냐면, 일반적인 쇄골탈구, 경관절 탈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동하실 때 팔이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다른 삼각관 하나를 매듭을 지어서 이 팔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살짝 고정하셔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잡아주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고정하시고 이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이어서 어깨 쪽 부상 부위에 한 가지 더 시험 분목인 부분이 쇄골 골절입니다. 일반적으로 쇄골 골절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쇄골 골절은 일반적으로 클래비컬이라고 하는 어깨 쪽 라인에 보이시는 뼈를, S자 모양의 뼈를 얘기를 합니다. 통계적으로는 쇄골은요, 왼쪽, 바깥쪽 3분의 1 지점이 가장 통상적으로 많이 골절이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쇄골 골절, 뼈와 뼈가 맞닿아 있는 부분을 되도록이면 늘리는 역할을 하는 응급처치를 저희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각관 2개 또는 하나를 매듭을 져가지고요. 그 매듭을 어깨와 어깨를 교차시켜서 뒤에서 당기게 되면 삼각관 자체가 어깨를 좀 늘려주는 형태의 응급처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건 뭐냐면, 팔자 매듭을 이렇게 꼬는 되잖아요. 그러면 꼭 삼각관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서 환부를 압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부, 문제가 있는 쪽은요, 되도록 좀 어깨 라인 바깥쪽을 잡고 뒤로 당겨주시는 게 조금 더 적절한 응급처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과 뒤 확대를 가지고 응급처치하신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되셨죠? 자,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게 되면요, 어깨 탈구와 쇄골 골절을, 이 두 가지를 첫 번째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게 될 예정입니다. 자, 다음은 경골, 비골, 골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살펴본 사진은 제가 이제 어제 막 검색해 보니까 올해 평창 올림픽 도중에 사고 난 사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스키크로스 시합 중에 부상했던 장면을 잠깐 보여드렸고요. 일반적으로 골절이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또는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골절의 정의다라고 하면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뭐 타박이나 충돌 정도 등의 외력 또는 수축력에 의해 골절이 결합력이 끊어진 상태가 골절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런 골절이 상처의 형태에 따라서 개방성이냐 폐쇄성이냐로 볼 수가 있겠죠.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뼈가 피부 조직을 뚫고 나왔느냐 아니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느냐만 판단할 수가 있고, 그런 상처의 형태에 따라서 안쪽 엑스레이 찍었을 때 완전 골절이냐 불완전 골절이냐 압박이냐 분쇄냐 피로 골절이냐로 볼 수가 있고, 골절선의 방향에서 횡, 사선, 나선, 선상, 장축 골절이냐로 조금 더 세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딱 두 개죠. 개방성 골절이냐 폐쇄성 골절이냐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골절을 당해보신 분 있으십니까? 골절 경험이 있다. 아프시죠? 네. 무지하게 아픕니다. 일단은 뼈가 부러졌다는 자체는요, 조직의 손상, 굉장히 큰 부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마 그 고통을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은 상상하기 힘들고 이제 아픕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있죠. 뭐죠? 절대 그 부위를 못 만지게 합니다. 맞죠? 여러분들 골절을 해보시면 알 겁니다. 절대 그 부위를 만지지 못하게 하고요. 그리고 움직일 때마다 굉장히 기명소리를 줍니다. 통증을 호소를 하죠. 그런 게 일반적인 골절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골절을 응급처치하는 방법은요, 퀵스프린트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골절이다 라고 하는 거는 뼈가 맞닿은 상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대원들이 부상자를 발견하면 일반적으로 처치할 수 있는 자세를 만들어야겠죠. 이때는 강제로 자세를 움직이는 것보다 되도록이면 부상자 스스로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조금만 이동해 주십시오. 조금만 노력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의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도움을 구해서 이동하는 자세를 교정하는 게 좀 더 좋고요.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자세를, 기본적인 자세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대원들이 그 부상 부위를 잡고 들면서 퀵스프린트를요, 밑에서 다리 위쪽으로 껴넣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시켜야 됩니다. 자, 이렇게 퀵스프린트를 골절 부위에, 경골부 골절 부위에 갖다 대면은 일반적으로 두 개의 부목을 결합을 해서 고정을 시킵니다. 저희 베어스타운에서는요, 매듭신터를 대퇴 위쪽을 1번, 그리고 발목 쪽 4번, 그리고 무릎 위, 무릎 아래 순서로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정된 후에 매듭을 한 번 더 풀리지 정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일반적인 들것에 실어서 후송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대퇴골절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퇴골절은 필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대퇴라고 하는 넉다리뼈의 골절은요, 일반적으로 보다 바깥쪽, 겨드랑이부터 발 바깥쪽까지 내릴 수 있는 긴 부목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타구니부터 안쪽까지 내릴 수 있는 짧은 부목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이 부목은 퀵스프린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긴 부목과 짧은 부목 두 가지를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본적인 부목을 고정할 수 있는 삼각선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다리에 4개, 상체에 최소 3개의 삼각선을 세팅을 해야 되는데, 이 대퇴골절을 설치하기 위해서 삼각선을 집어넣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똑바로 누워 계시면 공간이 뜨는 부분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무릎 밑에, 그 다음에 허리 라인 있죠. 그런 틈새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부목이나 와이어 스프린트를 찔러 넣어서 위치를 먼저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삼각건이 7장 자체가 다 세팅이 된다 라고 하시면, 자, 위치 잡으셨나요? 바로 첫 번째,
긴 구멍을 부상자의 겨드랑이 쪽으로 먼저 밀어 넣습니다. 자, 이때 만약 이 군복 자체가 약간 접촉면이 날카롭거나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겨드랑이 사이에 골무라고 해서 여러분 장갑이나 비니 같은 것을 껴서 피부를 보호하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짧은 구멍을 다리 사이 안쪽으로 집어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집어넣은 상태에서요, 삼각건을 한테 대퇴골 먼저 고정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퇴골 가장 위쪽을 고정을 해서 잡아주시고요. 두 번째 가장 먼 쪽인 발목 쪽을 고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릎 아래쪽을 그 다음에 고정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무릎 위쪽을 고정해 줍니다. 자, 고정된 삼각건은 풀리지 않도록 대부분 다 잘 메꿔서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체를 제일 두꺼운 상지부터 위쪽부터 허리 라인으로 순차적으로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고정한 다음에 아마 이송 중에 부상자가 손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맨 마지막에는 양손을 호박하듯이 살짝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자, 풀어주십시오. 자, 그 시범의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제 마지막은 경추 척추 골절에 대한 부분이고요. 앞에 있는 영상은 2018년 아마 에어리얼에서 이제 중국 선수가 넘어지는 장면이 잡혀가지고요. 사진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척추 전상이라고 스파이널 인저리다라고 하는 거는 통계적으로 외상이한 척추 전상의 90% 그리고 감염, 질환, 질병들 특히 뭐 척추 결핵이나 척추 염증 현상이 10%가 발생이 된다라고 하고 있고 척추 손상 기전의 55%가 목뼈이죠. 경추의 4번째에서 7번째 사이에서 발생이 된다라는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상 기전은 가장 높은 빈도가 추락, 그 다음에 스포츠 손상, 그 다음에 폭행이라고 이제 싸움 같은 거 났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큰 솔직히 큰 부분은 교통사고입니다. 그래서 급 가속, 급 감속이라는 부분으로 목표가 많이 해주는데 저희 스포츠 현장 손상의 16.3%와 추락 부분이 아마 저희 종목 스키 쪽에서는 많이 유사한 결과를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척추 부상에 대한 부상자를 발견했을 때 이 부상자의 특징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경척추 부상인 사람들은 의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만일 의식이 있다라고 하면 물어보시면 돼요. 움직일 수 있는지 또는 감각적인 느낌이 있는지 그 부분을 가장 먼저 확인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확인했을 때 이 사람이 의식은 있지만 아무런 반응이나 움직임이 없다, 못 움직인다 라고 하면 일단 경척추 부상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러한 부상자를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처치자가 이 사람의 두부를 잡아서 살짝 고정해 줍니다. 이렇게 고정된 상태에서 넥스프린트라고 하는 부분을 그 사람의 목 사이즈에 맞춰서 살짝 집어넣어서 고정을 시켜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때 목 사이즈는요, 되도록이면 목이 정확하게 고정이 되도록 넓게 잡아주시는 게 조금 좋습니다. 한 마디 정도 넓게 잡아주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경추를 고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을 백판, 즉 들것에 운반을 시켜야 되는데요. 먼저 들것을 운반하기 전 대원들이 움직일 수 있는 팔이나 다리를 고정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척추의 움직임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들것에 옮겨야 되는데요. 들것에 옮길 때는 일반적으로 한 사람은 두부를 고정, 다른 한 사람은 상체,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하체를 잡고 고정을 이제 반 정도 통나무 굴리기 방법을 사용할 건데, 되도록이면 팔이 교차된 상태를 가지고 있고요. 하나, 둘, 셋 하면 반바퀴 정도를 고정해 주시고요. 들것을 뒤에 다 붙이신 다음에, 잠시만요. 완전히 올리신 다음에 천천히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자, 위로 올리시고 내려오시면 됩니다. 자, 이때 분명히 부상자는요, 들것이 완벽히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그때 전체적인 느낌을 가지고, 자, 하나, 둘, 셋, 위로 올리세요. 그렇죠. 자, 올려서 위치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위치를 잡으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요, 두부를 고정할 수 있는 부목 패드를 고정시켜 주시고요. 자, 먼저 하나, 둘을 고정시켜 주시고, 그리고 가장 먼저 두부를 고정시켜야 됩니다. 자, 그리고 패드를 결합할 때는 이마와 턱선에 끈이 있습니다. 끈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이 선을요, 동시에 하나, 둘, 셋 당겨서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많이 실수를 하는 건데요. 만약 한쪽을 고정시키고 턱을 당겨버리면요, 목이 움직일 수 있겠죠.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나, 둘, 셋 동시에 고정. 턱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동시에 고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고정이 된 상태에서 매듭법은 상체부터 하체 순으로 천천히 마지막 마무리 매듭을 고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네, 완료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들것을 이동할 때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토방향 치러서 의무실까지 가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칙이 있습니다. 그 의무실로 이동할 때는 다리 쪽이 먼저 진행하는 거 원칙을 하고요. 그리고 앰뷸런스 탑승 시기는 머리가 안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는 그 일반적으로 이동할 때와 쉬는 때가 다르다라는 것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